갈 길 간다. 홍준표 대표. 뱁새 니들이 아무리 제잘거려봐라. 황새 나는 그냥 간다 이거예요. 온마이웨이. 그냥 간다. 어디를 간다는 건지. 요 논란인데요. 요 소식도 한번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청와대에서 영수회담을 제의했습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 대표, 제1야당인 홍준표 대표가 내가 청와대를 왜 만나냐라고 거부를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일단은 같은 야당이 바른정당에서 비판의 논평이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얼굴 붉힐 것 같아 못 만나겠다니 애들 소꿉장난 하는 것인가 묻고 싶습니다. 영수회담을 제안한 대통령에게 당 대표는 못 가겠으니 원내대표들과 만나 이야기하라는 것도 좀팽이 놀부심보와 같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비판의 여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관계자의 발언도 한번 살펴보시죠. 홍 대표가 참석하지 않는다면 다른 야당 대표들과 청와대 회동을 진행할 것이다. 그러니까 한국당 빼고 하겠다. 뭐 이렇게 밝혔습니다. 임병두 의원은요. 제1야당 대우해달라는 것이다. 홍준표 씨의 독상 욕심이다. 언론 노출중은 20년이 넘었다. 맹비난을 했군요. 단독 회담하자는 투정이고 독상 받겠다는 건데 정치 참 후지게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홍준표 대표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권 출범 후 첫 대면에서 대통령과 얼굴 붉힐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러니 안 가는 게 낫다. 이렇게 밝혔고요. 전병헌 정무수석이 대통령이 외교사안 설명을 위한 자리인 만큼 당대표께서 좀 나와주시는 게 맞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홍준표 대표의 페이스북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뱁새가 아무리 제자를 걸어도 황새는 제갈 길 간다. 저들이 본부 중대 1, 2, 3중대들 데리고 국민 상대로 아무리 정치쇼를 벌려도 우리는 우리 갈 길 간다. 그러니까 중대 1, 2, 3중대는 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순으로 1, 2, 3중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 끼리끼리다. 이렇게 비판을 한 건데 김영주 의원님. 홍 대표가 청와대 안 간다. 일단 이 선택. 뱁새는 황새는 뱁새가 제자를 걸어도 신경 안 쓴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길게 보면 이제 이런 지방선거를 앞두고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흔들릴 것이다라고 하는 대척점을 맞는다. 그리고 시점이 19일이라고 하는 것은 18일 날 가령 추경이나 정부조직법이 통과되면 사실은 야당의 존재감은 거의 없는 상태로 그냥 들어간다. 이런 어떤 의미들이 있기 때문에 존재감을 따로 갖겠다. 브레이크를 한번 건 거군요. 예,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 또 본인들의 내용은 이제 그런 거죠. 과거에 FTA와 관련해서 자기를 그렇게 이렇게 얼싸너적이라든지 이렇게 비난했던 것이 아마 본인 가슴에 굉장히 못이 박혔던 모양입니다. 어쨌든 문재인 전 후보는 지금 대통령께서는 사실은 결국 FTA는 노무현 대통령 때 만들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도 본인으로서는 그와 같은 과거의 감정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얼굴을 붉힐 수는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 것 같고 실질적으로 지방선거를 앞두고 실제로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상당히 허물어지는 것을 보고 아마 그런 어떤 속내를 보이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야당 3당 중에서 국민의당은 국민의당대로 지금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바른정당 하나인데 야당 노릇을 하려면 야당의 선명성을 홍 대표가 세우는 것이다. 이런 분석인데요. 민주당 전직 의원인데 상당히 속내에 대해서 여권의 속내, 야권의 속내에 대해서도 잘 분석을 해주셨는데 이게 말입니다. 두 가지 의견이 있는 것 같아요. 김 교수님. 아니 그래도 영수회담은 해야지라는 비판. 또 하나는 아니 가서 그러면 싸우고 이런. 제가 볼 때는요. 가서 싸우는 게 낫죠. 가서 싸우는 게 낫다. 예. 아니 야당 제1야당의 대표 아닙니까? 공당의 대표가 그래도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하고 여기 성과에 대해서 설명하는 자리를 잡겠다는 공식의 초청 자리예요. 그리고 거기에서는 그 이야기만 되겠습니까? 각종 국정 현안과 여야 입장 차이가 있는 것들에 대한 자유롭고 허심탄회한 의견을 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 거잖아요. 물론 가서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시절처럼 야당 대표가 가서 여야 영수회담 하더라도 그 박근혜 대통령 일방적인 이야기를 할 수는 있지만 그 자리라 하더라도 가서 제1야당 대표가 얼마나 많은 설득과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가서 싸우는 것이 훨씬 나은 방식이라고 생각이 가서 듭니다. 싸워라? 예. 왜냐하면 여야 영수회담 우리가 그동안 쭉 몇 번 봤습니다만 결렬된 적도 있어요. 그럼 결렬됐다 하더라도 결렬의 이유는 선명했습니다. 예를 들면 그 당시에 여야가 치열하게 입법을 놓고 그런데 4대 개혁 입법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방송법 개정이라든지 이런 등등의 첨예하게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입법 사안에 쟁투가 있을 때는 여야 영수회담 못 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핑계가 되니까.
아니면 국가적으로 굉장히 큰 이슈에 따라서 여야 입장이 엇갈렸을 때는 안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없지 않습니까? 단순히 이유가 그거잖아요. 2011년 자기가 당대표 할 때 FTA 개정 이야기 했더니 나를 욕했다. 이게 무슨 사감도 아니고 뭐 하는 겁니까? 제가 볼 때는 여야 영수회담을 불참을 선언한 이유도 탐탁지 않고 너무 감정적이고요. 지금의 국면에서는 제1야당 대표가 오히려 청와대 부른 자리에 가서 자기 입장을 관철시키려는 노력을 보여주는 게 오히려 정치력이 있는 거지. 저렇게 제가 볼 때 땡깡 부리는 것은 정말 홍준표답다는 생각도 듭니다. 땡깡이다. 저도 이제 영수회담을 보면은 과거의 행태를 생각하게 돼요. 늘 영수회담을 하게 되면 또 언론에서는 늘 사설로 여야 대표가 머리를 맞대고 좀 현안에 논의하라고 씁니다. 근데 정말 안 이루어져요. 그때마다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는 야당이 또 그 전에 이명박 정부에서도 야당이 정수회담에 응하지 않고 잘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근데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또 옛날에 야당, 여당에 대해서 영수회담을 하는데 또 야당의 어떤 당수가 못 가겠다. 생각해보면은 사실은 지금 여당도 반성해볼 부분이 있습니다. 예. 과거에도 영수회담 제의할 때마다 온갖 핑계 대면서 안 갔거든요. 예. 왜 우리가 뭐 쇼하는데 옆에서 들러리 서줄 일 있느냐 하면서 지난 10년을 그래왔습니다. 예. 입장이 바뀌어가지고 지금 야당을 상대로 해서 초청을 하는 그런 형식인데 근데 저는 그래요. 지금 첫 느낌에 홍준표 대표의 저런 행동은 잘못된 거죠. 지금 이제 사감을 가지고 아까 FTA 너네 옛날에 나 근데 그렇게까지 않았느냐. 이제 뒤끝 장렬이죠. 그런 것은 이제 잊어버리고 정치인이라면 감수해서 가야 되는 거고 새로운 제1당의 대표로서 가야 되지만은 지금 현재 영수회담을 초청하는 여당도 과거에 자기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좀 돌이켜보면서 좀 더 성의껏, 좀 더 낮은 자세로 설득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